여러분 또 짤막한 이슈 하나 다루도록 할게요. 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그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행사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비전 정책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앞에 프롬프터가 없어서 뭐 중간에 텀이 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막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그 유재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당의 인물 선거, 뭐 끊임없는 네거티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래서 10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는 사람? 없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는 사람? 없죠. 거기서 1분 30초 가량 포즈가 났었던 사실만 돌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기본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선거전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대위가 다 해산을 하고 정권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들어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크게 지금 한번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거의 주류 교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이슈를 인물 중심으로 두는데 거기서 메시지는 싹 지우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선거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선전성동을 당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리더스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둘 사이에 말에서 뭐가 있고 그 말꼬리는 아무것도 없죠. 메시지는 하나도 남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네. 없는데 이재명은 10분 동안 원고 없이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1분 30초 동안 멈췄다. 대선에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 있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네. 이미지 메이킹만 남고 메시지는 아무것도 안 남는,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팩트는 프롬프터가 안 나와서 말을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방송 중에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주최 측에 뭐 안내나 큐사인이나 이런 게 없이 그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후보가. 그래서 프롬프터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생방송 중에 뭔가 정확한 그 큐사인이 없이 돌발적인 상황에 안내 없이 계속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네. 1분 30초 정도 포즈가 나는 거를 알았다면 네. 그랬으면 연설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10초 있다가 되는 건지 맞아요. 20초 네. 있다가 되는 건지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술적 실수였는데 이거를 완전히 인신공격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뿌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금 카톡방마다 그런 게 돌아다니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생방송 도중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안내 진행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본이 없으면 말을 못한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대본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 이번에 그날도 네. 그러니까 KBS 노조 있잖아요. KBS가 네. 노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노조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본이 있었다고 그 대본을 오픈했죠.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기사화가 됐죠. 네. 근데 그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다 이재명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냐면 사실 약간 어저께 당황한 건 민주당이 이거를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반응들인 거야. 카드뉴스는 단톡방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가 여러 개가 있다고요. 네. 일단 유튜브도 SNS고 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있고 네. 단톡방과 커뮤니티는 카드뉴스고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커뮤니티에 올리면 그 다음에 페북에서 뭘 합니까? 퍼가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 1시간 반 안 걸려요. 그리고 갑자기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막 뭐 입장문을 발표하듯이 딱하다 뭐 대본 없이 말 못하는 후보라 참 딱하다 이거를 의원들이 막 타라라락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뭐 백혜령 의원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쫙 오더를 받은 듯한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 국민의힘에서 네. 페이스북 팔로워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모르죠. 네, 몰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일 텐데 아, 네네. 이걸 있잖아요. 민주당은 랭킹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 팔로워 수 안 늘리고 뭐하냐? 이런 압박까지 해요. 선거 앞두고 팔로워 수 안 늘리고 뭐하냐? 그리고 이게 의원들의 SNS 팔로워 수나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는 요번에는 민주당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왜냐면 트위터는 자기들만 노는 데가 돼버렸어요. 트위터는 그냥 쟤네들이 난리치는 곳. 네. 그러니까 외부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확장성이 있는 곳은 페이스북이에요. 네.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해대죠. 그리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양쪽 팔로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탈당했다고 팔로워 다 치우지 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저를 다 차단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심지어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쫓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지 모임 이런 데도 저 있어요. 유시민 정말요? 이거 이 방송 나가고 이 새끼 이거 차단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차단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단톡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이 2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다 오픈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픈을 해서 니네가 나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오픈을 할 때 뭐냐면 네. 쟤네들이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뿌락치 색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쟤네들이 사고를 쳐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보이죠.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드루킹 시절에는 프로필 사진이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이디는 그냥 문구 로소리 뭐 이렇게 가지고 문재인 지지자 드6 이런 게 있어요. 디그6 이거 아세요 혹시?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네. 야동 표지가 한번 올라왔네? 그건 알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거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디귿 밑줄 6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호주머니에 넣고 있고 넣다가 그냥 실수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지지자다라는 표식으로 디귿 이응 6 그 다음에 유재일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실명 안 쓰죠. 네네. 드6 뭐 이렇게 뒤에 붙이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동물 사진. 그런 사람들이 거기들 나름 네임드 네. 트위터 네임드 모다에서 막 활동을 해요. 네. 퍼나르기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커뮤니티에 봐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프로필 사진만 보면 네.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런 네임드들이 활동량이 쿡 줄었어요. 그 대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트위터 네임드들 역할을 의원들이.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참혹하게 선거를 2번을 졌잖아요. 네. 지방선거 졌죠. 그리고 총선 2번 졌잖아요. 네. 그렇게 의원들이 하는 거에서 총선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뭐가 있죠? 지선 있죠. 지선이 있죠. 네. 지금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요. 눈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눈에 불이 났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충성 경쟁해야 돼요. 네. 충성 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SNS입니다. SNS 다 남으니까요.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 SNS에서 뿌릴 걸 있잖아요. 누군가가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번 대선에서 그 생산한 생산을 참 많이 했었던 인간이 전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무슨 말하면 누가 제 얼굴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쫙 퍼뜨려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막 퍼뜨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천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퍼나르시는 어떤 사람들. 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포인트가 많아요. 저는 아직 국민의힘은 못 봐서요. 국민의힘은 못 봤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네. 지방 공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의원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대의원 선거나 이럴 때 확인 문자 오잖아요. 그렇죠. 확인 문자 캡처해서 출마자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출마자들은 내가 이만큼 확인 문자를 대의원하고 당원을 이만큼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다. 네. 이거를 위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 SNS 활동에 대해서 네. 이거 자기 나름대로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만들어요. 이제 SNS로 정량평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생산해낸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네.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들의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생산된 게 제일 먼저 일보로 나오는 게 어딜까요? 아침 일찍 뉴스 공장이죠. 그걸 받아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김어준이 방송을 하면 네네네. 주요 스피커들 방송 시간 있잖아요. 겹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또 하고 해서 반복 생산을 하고 커뮤니티에 돌리고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는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네임드, 트위터 네임드라고 하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날뛰었는데 요번에는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한다. 그래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만 돼도 자기 이름으로 단톡방들을 관리한다. 그렇죠. 50명, 100명.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다 하는데 그 규모와 화력의 규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겠냐고요. 지방선거를 그 정도로 참패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조직한테 1분 30초 포즈가 났다는 건요. 이거는 야 오늘 할 일 생겼다. 오늘 내가 일감이 떨어졌구나. 오늘 분량 채워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가 나오고 이제 막 악의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최 측의 어쨌든 기술의 결함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지. 되게 아시잖아요. 달변 아시잖아요. 네.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후보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도 컨텐츠가 많아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지 뭐 대본이 없다고 말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프레임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투쟁적인 모습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게 구어를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구어를 쓰시니까 이런 포멀한 자리에서는 프롬프트를 쓰시고 이게 정제된 그 억양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때문에 그렇게 프롬프트를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네. 정말 이렇게까지 뭐 치사하게 얘기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 이재명 후보 그 선대위 발족식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프롬프터 다 띄워놓고 그 영상이 있어요. 선대위 출범 영상을 보시면 쭉 보시다 보면은 그 프롬프터에 글씨 계속 띄워놓고 아니 모든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 또 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 게 왜? 그 포럼이나 이런 네. 장소는 전형적인 프롬프트를 써서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게 누구도 이상하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행사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고 해서 여러 동시통역가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로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그쵸. 그거를 이제 이런 행사에서 그렇게 사전 원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거를 비난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간단하다고 봐요. 윤 후보님이 직성 연설 있잖아요. 네. 직성 연설이 필요한 장소는 이런 공식 행사가 아니라 시장이죠. 그렇죠. 시장이나 당원 모임, 네. 지지자 모임 네. 그런 장소에서 넥타이 풀고 그런 모습으로 이걸 극복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요번에 이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런 게 하나 일명 떡밥이 하나 떨어지면 정말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의원까지 달려들어서 이제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 된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죠. 네. 이분들은 이런 작업을 해야 밤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보람된 하루를 살았다 생각하고 잠을 자고 오늘 할당된 일을 마쳤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무시는 것 같네요.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네. 자원봉사라는 심정으로 친구들한테도 많이 저희 영상도 퍼 날라주시고 우리도 영상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네.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